여러분은 사이클로이드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사이클로이드는 원을 직선 위로 굴릴 때 원 위의 한 고정점이 그리는 자취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이클로이드는 그 외에도 많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곡선입니다. 예를 들어 최소라는 뜻의 브론체스터와 시간이라는 뜻의 크로노스가 합쳐진 브로체스터 크로노스, 즉 최단 시간 강화 곡선입니다. 그리고 또 동일이라는 뜻의 타우터와 시간이라는 뜻의 크로노스가 합쳐진 타우터 크로노스라고도 불리면서 등시주기 운동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등시주기란 중력을 받는 물체가 출발점에 관계없이 목적지에 동일한 시간에 도달하는 곡선입니다. 이렇게 등시주기와 최단시간 강하라는 성질 모두 다 결국 사이클로이드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클로이드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501년 부벨이라는 사람이 움직이는 원 위의 한 점에 의하여 생성되는 곡선을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다 1599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사이클로이드의 이름을 명명합니다. 그런데 갈릴레이는 추가로 사이클로이드에 대한 연구를 더 하는데요. 바로 사이클로이드의 면적에 대한 것입니다. 갈릴레이는 실제로 사이클로이드를 그린 다음 원의 넓이에 해당하는 금속판과 사이클로이드에 해당하는 금속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저울을 통해 두 판의 무게를 비교합니다. 결과적으로 무게 비가 1대3이 나왔지만 아쉽게도 갈릴레이는 넓이의 비가 그렇게 단순할 수 없다고 무리수일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30년 후 로베르발이 불가불량의 법칙을 사용하여 사이클로이드의 넓이를 정확히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로베르발이 어떻게 사이클로이드 아래의 넓이가 원의 넓이의 3배가 됨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원을 반대 방향으로 굴려 두 사이클로이드를 이어붙입니다. 이 둘 사이의 넓이를 구할 것인데 두 곡선은 하나의 원의 같은 높이에 있는 점의 자취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불가불량의 원리 또는 카발리에리의 원리를 사용하여 이 둘 사이의 넓이가 원의 넓이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평선 위의 교점 사이의 거리가 항상 같으므로 두 도형의 넓이는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을 절반으로 나누고 밑면적을 더한 후 2배하면 3파이, 즉 원의 넓이의 3배가 됩니다. 이제 1675년이 되었는데요. 이때 호이겐즈가 사이클로이드가 등시주기 곡선임을 처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등시주기 곡선이 막연히 원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계기를 통해 사실은 사이클로이드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호이겐즈는 또한 사이클로이드의 신계선과 축폐선이 다시 사이클로이드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신계선의 한자는 피고 연다, 축폐선은 오그라들고 닿다를 뜻하는데요. 이것은 두 곡선이 쌍대관계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사이클로이드의 축폐선과 신계선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축폐선이란 어떤 곡선의 각 점의 곡률 중심의 자취를 이은 곡선을 말합니다. 사이클로이드의 축폐선은 이와 같이 그려집니다. 마치 곡선을 축소하는 것과 같다 하여 축폐선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계선이란 어떤 곡선의 모든 접성 중 한 점씩을 포함하며 원래 곡선의 모든 접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또 다른 곡선을 말합니다. 이를 더 간단히 표현하면 어떤 곡선 위의 한 점을 실끝을 고정하고 실을 팽팽하게 유지하며 풀었을 때 실의 다른 끝이 진화하는 자취가 됩니다. 사이클로이드의 신계선은 이와 같이 그려집니다. 마치 곡선을 펴는 것과 같다 하여 신계선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1696년에 요한 베르누이가 마침내 사이클로이드가 최단시간 강하 곡선임을 증명합니다. 그는 악타 에루디토리움이라는 학술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게 됩니다. 나 요한 베르누이는 전 세계를 향해서 가장 훌륭한 수학 문제를 꺼내겠다. 만약 이 문제에 해답을 낸다면 나는 그를 감히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여길 것이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빠밤. 이 문제가 바로 최단시간 강하 곡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학술지에 글이 실리고 나서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4명의 수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바로 요한 베르누이, 야콥 베르누이, 라이프니츠, 그리고 뉴턴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요한 베르누이와 뉴턴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뉴턴이란 사람은
내 문제도 못 푸네. 에휴, 별 것도 없었구나. 자신의 위대한 발견이 뒷북인 줄 모르는. 에? 이 사람 뭐야? 하루면 풀겠네. 발정만 보아도 사자임을 알겠군. 마찬가지로 요한과 그의 형 야콥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 형이 이 문제를 풀었다고? 그럴 리 없어. 어딘가 틀렸겠지. 한번 찾아보자. 내 풀이랑 다르네. 근데 형의 풀이에서 틀린 점을 못 찾겠잖아. 내가 틀린 건가? 어쩔 수 없지. 형 풀이를 내 거인 척 해야겠어. 사이클로이드는 이렇게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헬렌 of Geometers, 즉 기하학자들의 헬렌 혹은 불화의 사과로 불리었습니다. 이 말은 트로이 신화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때 요한 베르누이는 자신이 찾은 최단 시간 강화 곡선과 등시 주기 곡선이 동일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요한 베르누이의 증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한 베르누이는 최단 강화 곡선을 빛의 성질을 이용하여 증명하였습니다. 빛은 주어진 물질 내에서 항상 최단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경로로 진행하는데 이를 이용하여 빛의 진행 경로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속도가 다른 두 물질 사이에서 빛이 어떤 경로로 진행할지에 대해 알기 위해서 두 물질에서의 속도를 각각 v1과 v2라 두고 두 점 사이의 경로를 지나는 시간을 나타내어 봅시다. 그러면 그 시간이 최소화되는 위치를 찾기 위하여 위치 x에 대하여 미분하여 0이 된다는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각 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와 같이 표현됨을 이용하여 미분하여 대입하면 이와 같은 식을 얻습니다. 여기서 분모의 v를 제외한 부분은 각각 입사각과 반사각의 사인값이므로 이것을 바꾸어 쓰면 각도의 사인값이 빛의 속도에 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단 강화 곡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 위치에서의 빛의 속도가 중력을 받는 물체의 속도와 같이 표현되는 경우에서 빛이 두 점 사이를 어떤 경로로 지날 것인지 구하면 됩니다. 빛이 진행한 경로의 작은 일부를 ds라고 하면 이를 축을 따라 dx dy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부분에서의 입사각의 사인값은 ds분의 dx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를 앞에 식에 따라 v의 상수배라고 두면 이런 미분 방정식을 얻는데 ds를 dxy, dy에 대해 표현하기 위하여 양변을 제곱하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대입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dx와 dy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얻습니다. 여기에서 y에 대해 표현된 v를 대입하고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이러한 꼴의 미분 방정식을 얻는데 여기서 c는 어떠한 상수입니다. 이 미분 방정식은 변수 분리를 통하여 계산될 수 있고 답은 그림의 두 점을 잇는 사이클로이드가 됩니다. 1755년에는 호이겐즈에 이어 라그랑주가 사이클로이드가 등시주기 곡선임을 보입니다. 라그랑주는 이때 물리학의 진자를 사용했습니다. 라그랑주의 증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그랑주는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가 항상 같은 주기로 운동함에 착안하여 용수철과 유사한 운동 방정식을 따르는 진자의 궤도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어떤 물리적 개의 상태를 나타내는 라그랑지언이라는 함수가 같다면 두 개는 동일하게 거동한다는 라그랑주 역학의 결론을 이용하였는데 용수철 물체계와 진자계의 라그랑지언은 아래와 같이 표현됩니다. 여기서 s는 진자의 이동거리를 나타내는데 각 식의 첫 번째 항에서 용수철 물체의 변이 x와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항인 2분의 kx제곱을 2분의 ks제곱으로 생각한다면 이를 위치 에너지를 나타내는 항 mgy와 같다고 둘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이클로이드의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이클로이드는 위의 연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7세기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형된 사이클로이드는 일상생활의 공학에서 시계 등을 만들 때 쓰이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이클로이드 기어는 한 원의 바탕 표면과 안쪽 표면에 원을 굴리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어들보다 톱니가 맞물릴 때 닿는 지점이 줄어들어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표면에 굴리는 원이 무한대로 커지게 된다면 사이클로이드의 기어인 인볼루트 기어가 되고 이는 거의 모든 기어에서 현재 사용 중입니다. 사이클로이드 모양의 아치도 무게를 적당히 분산시켜주기에 건축에서 간간히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이클로이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